돌집사 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그리고 보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느낀 노하우를 담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영상 속에 많이 만들어 두었으니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봐야겠죠. 자, 1번 다음 중 용어 정의가 틀린 것은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 1번 첫 번째 차로, 차마가 한 줄에 도로에 정해진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차선에 구분한 차도의 부분. 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차선, 보도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자, 틀린 말이죠. 자,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이 차선이 왜 틀렸냐? 자, 보도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차선이죠. 이 보도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석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3번 보시면은 연석선, 보도에서 설명이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2번 차선의 내용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4번 정차 보시면은 택시만 보겠습니다. 자,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게 정차의 기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도로법상이란 단어가 굳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 보시면 4번이에요. 자, 도로법상, 자, 우리가 흔히 도로라고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어촌 도로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념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조금 약간 특이한 친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선택해 주시는 것도 오히려 찍기에 요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 도로는 정확히 도로라기보다는 이제 공용도로 사유할 수 없죠. 물론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만 이제 공용도로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신호기 문제 나왔네요. 신호기의 설명에 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등화와 전멸의 차이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3번. 적색이 전멸인데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만은 차로를 진입할 수 없고 신속히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 자,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적색이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은 앞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을 살핀 뒤 주행을 한다. 즉 적색의 전멸은 주행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주행이 가능한데 조심히 지나가라. 일시 정지했다가 지나가라 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2번 황색의 전멸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황색의 전멸도 조심해서 지나가란데 황색의 전멸과 적색의 전멸 차이는 일시정지의 차이입니다. 적색의 전멸은 일시정지 했다가 지나가야 된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자, 정답 볼까요? 정답은 3번. 자, 앞지르기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왼쪽으로 하죠. 자,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바로 옆 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용들 좀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1번, 오른쪽 차로. 자,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오른쪽 차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왼쪽 차로는 뭐냐?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왼쪽 차로라고 얘기를 한다. 즉, 1차로가 왼쪽 차로라는 건 아니죠. 1차로는 그럼 뭐냐? 앞지르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에 있는 차로는 통행할 수 있다. 자, 요 개념이 뭐냐? 자, 우리 고속도로 만약에 2차로예요. 자, 그럼 여기 앞지르기 차량이나 뭐 이제 승합차 80km 시속 80km 이상의 차량들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차로 건설기계나 뭐 화물차 주행을 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차로인 여기 2차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1차선을 사용을 해도 되는 차들은 당연히 오른쪽 차로, 2차선을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최고 제한 속도는 요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겠죠. 정답은 1번. 시속 50km 이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6번 자주 나오는 문제죠. 눈이 20mm 이내로, 자, 20mm 이내입니다. 쌓인 경우 감속해야 하는 규정은, 자, 비가 와서 노면이 젖었어요. 노면 젖음.
그리고 눈이 20mm 이내로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자, 우리 20% 감속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우리 50% 감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감속을 해야 되고요. 추가로 뭐 있죠? 자, 눈이 20mm 이상으로 쌓인 경우에는 50% 감속을 해야 된다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운행상 안전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적재 기준, 뭐 적재 높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죠, 바로. 자, 적재 중량 규정의 120%다. 자, 120%가 아니라 110%입니다. 즉, 10%의 가감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차이 길이 알아두시고요. 2번 자동차의 길이 10%를 더한 길이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륜차는 30cm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입니다. 여기 화물 차체로부터 4m가 아니에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너비도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이 가능한 정도로는 너비를 실어도 된다 라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이 길이, 높이, 너비, 적재, 중량 꼭 외워두셔야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내용 한번 쭉 읽어보니까 3번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우리 화물차죠. 일단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서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특이한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셔야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자, 아까 일시 정지할 경우 추가로 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정답 3번 보시면 신호등에 황색 등화인 경우, 자, 3번,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적색 전멸 등화이죠. 자, 요런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했다가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신호등 황색 등화 켜졌어요. 근데 요거는 애매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차로가 있을 때, 자, 황색인데 내가 이미 진입을 해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정지를 해서는 안 되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내용이 굉장히 애매해서 정답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10번 보겠습니다. 도주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내용도 자주 나와요. 자, 3번 볼게요. 자,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연락처를 건네주고 왔어요. 연락처를 줬는데 이게 도주사고가 된다고?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도주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피해자에게 가해자 연락처를 줬죠. 그럼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후속 조치와 연락처를 준 것이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2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피해자를 방치한 채 연락처를 남기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사고 났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거기다 내 명함 하나 툭 던져두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잡히니까 너 뺑소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아니, 난 명함 남기고 갔는데 왜 뺑소니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상자의 의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야 한다. 혹은 이임을 해야 되겠죠. 아, 여기 후속 조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른 사람이 후속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즉 도주 사고의 중요한 건 뭐다? 후속 조치와 연락처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 기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문제도 자주 나오죠. 자,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차체 극일부가 중앙선 침범한 경우 당연히 침범이죠. 자, 2번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 침범한 경우, 자, 중앙선 침범해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자, 3번 중앙 분리대, 울타리, 철책 등도 당연히 침범해서는 안 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 앞에 제가 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추돌을 해서 제가 그 충격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가 버린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아닌지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불가항력적이냐, 내 의사가 있었냐, 어쩔 수 없었냐, 어쩔 수 없지 않았냐, 그런 상황인 거에 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아닌지 정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 중 운전자 과실로 인한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여, 자, 여기까지는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이 맞네요. 자, 근데 대물 피해만 입었습니다. 자, 요거는 운전자 과실에 인한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왜? 플러스 인명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운전자 과실 성립 요건이 정해진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3번, 4번 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에 젖은 최고 속도 제한 80km죠. 자, 비에 젖었어요. 그러면은
20% 감속을 해야 됩니다. 자, 20% 감속하면은 우리는 64km가 최고 제한 속도가 되겠네요. 자, 거기서 근데 85km로 주행을 했어요. 그럼 20km, 시속 20km가 초과됐네요. 자, 그러면 과속사고가 났겠죠. 자, 4번 더 볼게요. 비에 젖은 최고 속도 제한 80km인 도로에서 80km로 주행을 했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64km에서 80km로 제한을 했으니까 자, 20km, 16km 초과를 해서 주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과실 요건이 아닌데? 라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운전자 과실이 아니다. 운전자 과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뭐 장소중 요건, 이런 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문제네요.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3번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은 자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겠죠. 자 정답은 4번 3차선 직진도로. 자 1번 교차로, 2번 터널 내부, 3번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화물자동차 유형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보겠습니다. 특수 용도형 사고로 인해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를 군한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군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군한차죠. 군한차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군한차는 정확히는 특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보통 특수 용도형과 특수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보통 그냥 특수 용도형이다, 특수 자동차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냥 찍어주시면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15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내용 고르라는 거죠. 정답은 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0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30개월이 아니라 24개월입니다. 2년이죠. 자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한정 후견이 이렇게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 같이 봐놔야겠죠. 16번 화물 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벤형 특수장차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는다. 자, 뭔가 벤형 특수장차는 특수한 뭔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약간 재수없게 나올 수 있어요. 17번 운송 사업을 하는 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화물의 인도기한이 지난 후 10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가 틀렸어요. 100일이 아니라 정확히는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들이죠. 자, 화물의 멸실, 훼손,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상법을 준용한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가 분쟁 요청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 후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자, 요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인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정답 1번부터 볼게요. 일단 부정 거짓의 방법으로 운송 허가를 받은 경우, 자 요거는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 2번 부정 거짓의 방법으로 운송사업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취소는 안 됩니다. 취소는 안 되고 1차로 일단은 걸렸어요. 첫 번째 걸리면은 30일 운행 정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걸렸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감차 조치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변경 허가에 관해서 잘못한 게 걸렸을 때는 이제 30일 운행 제한, 두 번째는 감차 조치가 된다. 면허 이제 허가 취소는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3번 화물 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 운송을 지시한 경우는 허가 취소가 됩니다. 자, 4번 사업 정지 처분이나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취소가 되겠죠. 즉 부정 거짓의 방법으로 운송 사업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 두 번 걸렸는데, 두 번 걸리면 감차 조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운송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자, 19번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다들 받으셨죠? 정답은 3번 수시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신규 검사, 유지 검사, 특별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20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받지 않고
운수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는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뭘까요? 자, 명의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두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을 경영한 자. 자, 세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한 자.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1번, 자동차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말소 등록해야 되고요. 수출의 경우, 말소 등록해야 됩니다. 3번, 도난당한 경우가 약간 애매한데, 요거는 말소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차가 없어졌는데, 그죠? 생각해보면, 그러네 싶죠? 4번, 차량이 초과된 경우, 자, 요거는 말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도난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자동차 튜닝 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거 튜닝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때문에 튜닝 신청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자, 일단은 정답은 4번입니다. 운전면허증 필요 없으세요. 자, 신분증도 뭐 따로 확인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확인하냐, 튜닝할 때 일단 튜닝 전후 주원 재원 대표편, 튜닝을 하고 난 뒤에 하기 전에는 어떻게 재원이 바뀌는지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하고요. 두 번째, 튜닝 장치의 구조 설계도, 튜닝할 장치의 구조와 설계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튜닝 승인 신청서. 자, 이거는 신청하면은 뭐 발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 등록증이나 외관도, 튜닝을 했을 때 자동차 외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권자로 오른 것은, 자, 요거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환경부 장관 혹은 뭐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두 명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재검사의 기간. 자, 제가 이거 해설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재검사하면 그냥 무조건 10일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명령,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및 교체,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및 교체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고르시오네요. 정답은 2번.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 부속물 개념 잘 잡아두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 차량 검문소다. 검문소 이런 게 도로의 부속물이구나. 즉 차도나 보도, 뭐 자전거 도로, 옹벽, 배수로 이런 것들이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27번.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서로 달라요. 이런 경우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날은 어떻게 정하는가 라는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정답 보시면 1번. 자,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받는다. 즉,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맞춰서 종합검사를 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28번. 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변경신고에 어떤 게 들어가냐? 자, 첫 번째, 상호의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물 취급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변경에 대한 내용은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29번. 화물자동차 중 환경불량에 따라 공회전 제한장치에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자, 공회전 제한장치에 해당 부착을 명령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택배용으로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배령 화물자동차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뜻하는 용어는, 자, 굉장히 말이 길죠? 자, 요거는 쉽게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국가도로망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도로의 관리, 도로의 편리한 이용 요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헷갈리실 수가 있죠?
시설 또는 공작물을 뜻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도로의 부속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국가 도로망이 그렇게 포함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물 운송 종사 핵심 120제 영상을 봤고요.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